안녕하세요, 문펄슨입니다. 이번엔 중세 스타일의 나무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 채널에 올려둔 메디벌 하우스 타임랩스 영상에서 제작된 작업물에 나무문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블렌더를 이용한 모델링, UV 언래핑,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이용한 텍스처링,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서 렌더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모델링 파트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 교체할 나무문 세트만 가져옵니다. 해당 메쉬 오브젝트만 선택한 후 아이솔레이트를 하고요. 에디트 모드에서 엑스레이를 켜준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단축키 PS를 눌러서 세퍼레이트 셀렉션을 해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아이솔레이트를 다시 해보면 do.001이라는 이름으로 원하는 부분만 별도의 메쉬 데이터로 빠져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메쉬들은 이제 제작할 새 문의 더미로 사용이 됩니다. 블렌더를 하나 더 켜서요. 기존의 블렌더에서 해당 메쉬 데이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를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피 어트리뷰츠라고 하는 애드온이 켜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C를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고요. 이게 설치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컨트롤 C만으로도 오브젝트가 복사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새 블렌더로 가서요. 기존의 큐브를 지워주고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door dummy라고 해줄 거고요. 앞문을 먼저 만들어서 뒷문에 복사해 줄 겁니다. 뒷문을 세퍼레이트 한 후에 하이드 시켜줍니다. 이제 더미에 맞춰 앞문을 만듭니다. 앞문 더미 중심에 3D 커서를 위치시킨 뒤 큐브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메디안 포인트가 이 가운데 생기게 되겠죠. Shift S 숫자키 2번 혹은 커서 to selected 3D 커서를 옮겨주고요. 오브젝트 모드일 때 Shift A 메쉬 큐브 만들어 주겠습니다. 더미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 줄 거고요. 에디트 모드에서 조절해 주겠습니다. S, Y 정면에서도 G, Z, G, Z 지금은 대략적으로 만져줄 거예요. 이제 루프 컷으로 적절히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Adjust Last Operation 패널을 확인하면 총 Number of Cuts는 5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팩터는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레이와 미러 모디파이어를 추가하여서 형태를 더 다듬어 줄 거예요. 우선 제일 살려둘 녀석들을 제외하고는 X vertices 해서 지워주고요. 엣지 셀렉트에서 두 개 선택하고 fill 하나만 선택해도 제대로 다 닫히긴 합니다. 이제 어레이와 미러 모디파이어를 추가해서 형태를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를 먼저 추가하고요. 카운트는 3개, 팩터는 -1로 두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미러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더미를 끄게 된다면 이렇게 6개가 하나가 제너레이팅 돼서 6개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더미 다시 켜줄 거고요. 우선 이 상태에서 어레이부터 먼저 어플라이 시킬 거예요. 어플라이 시킬 땐 에디트 모드가 아닌 오브젝트 모드로 가진 상태에서요
해당 모디파이어 위에 올라가서 컨트롤 A를 누르시거나 혹은 드롭다운 누르셔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모디파이어가 다 적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다시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서 숫자 키 3번을 눌러서 위쪽을 먼저 잡아줄게요. 정면에서 G, Z 내리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G, Z 내리고요. 그리고 나무문을 직접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딱 맞아 떨어져도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중세 시대에 있던 나무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씩 어긋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운데 루프 컷을 한번 줘서요. 이 정도까지의 다듬어 주는 걸 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꺼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다시 모디파이어를 더해줄 텐데 베벨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벨을 추가한 상태에서요. 지금 미러 뒤에 있다 보니 미러된 부분에 대해서 베벨이 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점 많은 걸 눌러서 이렇게 올리면 베벨이 적용된 상황을 미러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베벨의 수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죠. 추가적인 엣지들이 생기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좀 베벨을 나무 판자 하나하나의 경계에 베벨이 들어가는 걸 바랬기 때문에 리미트 메소드를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앵글로 바꿔주겠습니다. 어마운트는 0.01로 준 상태에서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이 정도로 조절해보겠습니다. 네, 전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의 두께를 먼저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 눌러서 선택한 상태에서요. 스케일 Y로만 이렇게 적절히 나무 정도, 두꺼운 나무 정도로 조절을 해주고요. 컨트롤 R 눌러서 세그먼트를 조금씩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뭐 3개씩 이렇게 해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디파이어는 다 살려둔 상태에서요. 이제 문에 필요한 철 구조물들을 추가해 주도록 할 거예요. 오브젝트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Shift A 큐브 하나 더해줄 거고요. 위치를 적절히 Alt Z 눌러서 엑스레이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Z 주고요. X 마찬가지 X축으로 이 정도까지 이동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선 이렇게 가로로 루프 컷을 한번 한 상태에서 아래쪽을 X, V 볼텍스를 씌워주고요. 미러를 추가해줍니다. 엑시스는 Z로 바꿔주고요. 이 상태에서 위아래를 반복되는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러를 추가해주고 이 정도쯤에 잘라주고요. Z 내려주고 물론 옆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더 올라가도 되겠네요. G
CZ 오브젝트 모드인 상태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일 때 이렇게 해주고요. 이쪽에 좀 더 장식적인 요소를 만들어 줘 보도록 하죠. 에디트 모드로 다시 가서요. 잘라주고 적절히 잘라가면서 그래서 컨트롤 클릭으로 엣지를 선택하여 픽 쇼리스 패스를 이용해 원하는 엣지들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하고요. 컨트롤 B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3D 커서를 적절한 곳에 위치시킨 후 오브젝트 모드일 때 Shift A 우선 실린더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실린더의 vertices는 16으로 하고 바로 에디트 모드에서 RX 90 돌려주겠습니다. 스케일 쫙 줄여줄 거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없는 위치에 두기 위해서 G, Y 적당히 당겨주고 Y축으로 어느 정도 이동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쇠로 된 부분이 될 거고요. 이 쇠의 부분에서 문 손잡이가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인셋 한번 해줄 거고요. 한번 해주고 나이프질을 할까 싶은데 이럴 거면 K, C, Z 눌러서 잘라주고 X, vertices 여기에도 마찬가지 미러 적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걸릴 수 있을 걸쇠가 나올 구조를 만들어 줬고요. 이번 상태에서 단축키 E, 익스트루드 해주고 익스트루드를 해준 상태에선 가운데 이렇게 면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면을 반드시 지워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상태에서 빼고 K, CZ 올려주고요. 스케일 Z 해주고 정면에서 K, C, Z에서 가운데도 한번 칼질해주고 마찬가지 자르고 아래쪽은 X, vertices 다 잘라주고요. 엑시스 Z를 체크해서 미러를 위아래로 전부 다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줬고요. 조금
좁아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 큐브로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만드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계산이 선 상태에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지오메트리를 꺼내다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 오젝트 모드에서 Y축으로 조정합니다. 스케일 Y 적당히 줄여주고요. 상태에서 물론 지금 이게 정확한 마지막 형태를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적절히 X를 뽑아내면서 형태를 다듬어 가는 거죠. 얘도 미러 조정해 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어느 정도 기준모로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선호하기 때문에 기준모로 가서요. 무브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X0 여기도 마찬가지 스케일 X0 여기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여기에 뭔가 구조가 있어서 이격이 떠 있는 식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가서 맨 끝부분만 제외하고 스케일 Y로 정도 줄여줄 거고요. 여기도 Y축으로만 조금 돌려줘서 여기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접어보도록 할게요. 세세한 형태를 조금씩 더 잡아줍니다. 프로포셔널 셀렉트로 해서 스케일 Y 큐브 휠을 이용해서 적절히 프로포셔널 적용할 범위를 지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이 가운데 정확하게 옆에서 봤을 때 이 위치에다가 3D 커서를 가져다 주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냥 바로 A 실린더 하나 만들어서요. 이번에 16 이렇게 할게요. 정면에서 에디트 스케일 줄이고요. 아마 지금 상태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확인을 하는 법은 오버레이에 가셔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멀을 상당히 잘 활용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켜서요 보셨을 때 이렇게 파란색 질선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노멀이 뒤집힌 겁니다. 노멀은 무조건 바깥쪽을 바라봐야 돼요.
이유는 방금 전에 스케일을 했을 때 뒤집혀서 그래요. 이게 정상이고요. 이렇게 되면 뒤집힌 겁니다. Alt N을 눌러서 뭐 뒤집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R, Y 90 눌러줬고요. 스케일을 좀 이렇게 많이 줄이고요. 그래서 스케일 X 쪽으로만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선 지금 측면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너무 굵어 보이기 때문에 에디트 모드에서 전부 다 선택된 거 확인한 상태에서 스케일 Shift X를 하면 X축을 제외하고 이렇게 두께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A로 전체 선택, 스케일 X 적절히 살짝 튀어나올 정도까지만 해줄게요. 컨트롤 R 가운데 잘라주고 X vertices 마찬가지로 지금 미러를 한번 해주면 지금 상태에서 컨트롤 하기가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베벨을 줄 건데 오프셋으로 바꾸세요. 0.005 너무 많네요. 0.3 정도까지 해서요. 구조를 만들었고요. 여기도 베벨 이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 구조를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이 철 구조에 있는 모디파이어를 미러를 어플라이 해주도록 할 거예요. 오브젝트 모드일 때 컨트롤 A로 어플라이를 했고요. 이제 우선 이 부분들을 다 선택해서요. I 눌러서 인셋 조금 줄 거고요. 한 번 더 인셋 주겠습니다. 그리고 루프 셀렉트 한 다음에 지금은 노멀이 보기 너무 불편하니까 노멀이 끄도록 하죠. 그래서 스트루드를 안으로 한 번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약간의 요철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고요. 그리고 철 구조를 문에 붙일 스터드를 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대략의 위치에 커서를 만든 상태에서요. 정확한 위치는 아니었죠. 오리진을 생각해서 최대한 원하는 위치에 주고요. 이 정도 크기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프로포셔널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끄고서 움직여야 원하는 대로 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스터드니까 스트로를 좀 더 하고 스케일 좀 줄여주고요. 가까이 왔을 때 찔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위협이 있는 게 맞을까요? 방법용이라기보단 이 철
철 구조를 문에 붙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위협성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줄 거고요. 개수는 정도로 해서 지금 제가 릴레이티브 옵셋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릴레이티브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밑에 있는 컨스탄트로 이번 해볼게요. 컨스탄트로 해서 릴레이티브는 이 해당 메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 맞춰서 거기에 관계되게 옵셋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상수라고 되어 있죠. 컨스탄트라고 되어 있죠. 실제 거리를 넣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하고 여기만 맞추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스터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일 때 어플라이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철 구조물과 다중 선택을 했을 때 철 구조물이 액티브 오브젝트가 되도록 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서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그리고 미러 적용해주고요. 이번엔 미러를 Z축으로만 적용해줄 거고요. 상태에서 대략적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앙 정도의 오브젝트 모드인 상태에서 이동시키고요. 전부 선택해서 Z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위아래를 동시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리진 위치를 이동시켜서 이 정도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원래 생각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름부터 얘를 메탈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얘를 조금 더 위로 올린 상태에서 아래쪽 공간을 좀 확보해 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큐브 이름도 도어라고 해줄 건데 일단 프론트 도어라고 두죠.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걸레바지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곳에 3D 컷을 지신 상태에서 이렇게 에디트 모드인 상태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걸레바지가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X 주고 측면에서 별개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겠죠. 위에 살짝 덮어져 있는 느낌으로 갈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해서 나눠줬는데 벡터 값 0으로 해줄 거고요. 베벨 적당히 주고 마찬가지 이번에는 여기서 컷을 좀 올리고 여기도 그대로 주고 이제 잘못 잡힌 것 같죠? 이렇게 잡아서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아니겠군요. 여기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누르고 얘도 아래쪽보다는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적당히
적당한 요철을 만들어서 문 아래쪽에 고정이 되어 있는 나무처럼 보이도록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끝부분에 레벨을 줘서요. 레벨이 찢어지는 부분이 그러겠죠. 클램프 오버랩을 이용해서 찢어지는 부분은 없도록 .001 .002를 했을 때 컷이니까 001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완전 선택이 된 상황에서 합쳐줄 건데, 합쳐주기 전에 문에 있는 모디파이들도 어플라이 한 상태에서 새로 만든 이 아래쪽 파트와 같이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일 때 컨트롤 A 해서 합쳤고요. 액티브 오브젝트가 프론트 도어일 때 컨트롤 J 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더미를 잠깐 켜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수시로 껐다 켜게 될 것 같고요. 또 언더바 더미를요. 우선은 큐브를 하나 만들게요.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에디트 모드일 때 스케일을 좀 어느 정도 줄여둘게요. 줄여두고 위치는 뭐 적당히 오브젝트 모드일 때 아래쪽으로 적당히 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하나하나 옆에 쌓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모디파이어를 적극 활용해서 좀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모디파이어에서 우선은 어레이를 적용할 거고요. X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홀수로 할까 싶어요. 짝수가 아니라 일단 19개 정도의 개수로 했고요. 기왕이면 좀 보기 편하게 Z축으로 릴레이티브 오프셋이 1이 되도록 적용을 해두겠습니다. 크기는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크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커브라는 걸 줄 거예요. 커브라는 걸 줬을 때 앞에 빨간색이 나오는 건 이 커브라는 모디파이어가 필요로 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다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커브 타입을 넣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커브를 쓰면 약간 번거로운 게 있기 때문에 다루기 쉬운 메쉬로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Shift A 메쉬에 있는 플랜 하나 넣어주고요. 위치는 Z2도 0, Y도 0, 다 000으로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가서 전부 선택을 하고요. 4개의 버텍스가 다 선택이 된 상황에서 단축키 M 그리고 Add Center A 눌러서 하나의 점으로 모아주고요. 정면에서부터 먼저 작업을 할게요. 이 정도로 이동시켜주고요. 단축키 E 눌러서 움직일 때 Z 눌러서 Z축으로 움직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E 눌러서 적절히 이동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엔 사이드에서 X를 0으로 해주고요. 마찬가지 이 부분을 미러 시켜주고요. 손을 봐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어플라이 해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 가셔서 Convert to
커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메쉬 타입이었던 애가 커브 타입으로 컨버팅이 되게 됩니다. 이름을 바꿔주죠. 라인이라고 해둘게요. 커브라는 모디파이어에 이 라인이라는 이름의 커브 데이터를 클릭 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줄 수가 있고, 넣었을 때 뭔가 변화가 생긴 게 보여요. 근데 뭔가 이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디폼 엑시스가 X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Z축으로 아까 전에 위로 올렸기 때문에 Z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제 19개의 인스탄시에이트 된 큐브들이 라인을 따라서 가고 있고, 라인이 끝이 나니까 넘쳐서 쭉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해당 큐브를 선택해서 에디트 모드일 때 길이를 조절해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넘어가 볼게요. 변화가 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조절하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 조절하고 오브젝트 모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거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디트 모드라는 걸 켜주시면요, 에디트 모드에서도 조절한 걸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위치를 맞춰주고요. 스케일 Shift Z 범위를 잠깐 켜서 돌의 스케일을 비교하고요. 라인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맞춰줬고요. 맞춰주게 되면 지금 올라갈 때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사선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어레이 되는 큐브들이 사선으로 지금 기울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여기에 있는 버텍스와 여기에 있는 버텍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텍스들이 각각 인터포레이션이라고 하는 보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각과 이 각의 변화점들을 중간값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중간값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어레이가 커브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그만큼 보관이 일어나는 간격을 좁혀버리면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야? 인접해 있는 버텍스끼리 가지고 있는 벡터의 변화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보관을 일으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이에 더 많은 버텍스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사선들이 최소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 그리고 서브디바이드 단축키 S 누르시면 됩니다. 점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리고 두 개 점 잡고서 이렇게 올려버리시면 보시다시피 각도가 변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충 이 정도까지로 해두고요. 그리고 이 라인 자체도 지금 딱딱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클릭하셔서 Set Spline 타입을 베지어로 바꿔주고요. 위쪽을 선택한 상태에서 Set Handle 타입을 오토매틱으로 지금 해줄게요. 오토매틱으로 해주고, 좌측 여기에 있는 버텍스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 X0, 반대편도 마찬가지 스케일 X0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핸들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보관의 방향을 지금은 정의하고 있는데, 그 핸들을 위쪽으로 바로 올리게 됐으니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면 이 벡터에 따라서 휘어지게 되는데, 정 위쪽을 바라보게 되니 살짝 구부러졌던 이 이전에 구부러졌었던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당히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도 살짝 높이를 높여서 어차피 또 한두 번 더 만져야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커브를 원하는 곳에 딱 넣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문의 안쪽에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훨씬 더 덜 어색하겠죠. 이런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박스만 쌓아 올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모디파이어를 더 추가해서 조금 더 돌로 된 문틀처럼 보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큐브 선택한 상태에서요. 이름 바꿔서 확인하기 쉽게 스톤이라고 해둘게요. 스톤 부분에는 우선 모디파이어 더 추가하게 될 건데 베벨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베벨을 추가했더니 상당히 깜찍하게 되었습니다. 크기를 좀 0.1 정도로 둔 상태에서 차츰차츰 더 줘보도록 할게요. 0.03 정도. 이 정도 해도 충분히 과한 것 같습니다. 0.02도 괜찮을 것 같은데 0.24 정도로 해볼게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우선 위치를 제가 생각할 땐 어레이 이전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모디파이어의 순서가 나중에 진행될 작업들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초에 있는 그 육면체가 베벨을 먼저 적용당한 상태에서요. 그 베벨을 먹은 육면체가 어레이가 된 상황에 그 어레이를 커브에 넣는 그 과정대로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베벨이 적용된 지오메트리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한번 줄 거고요. 순서를 이번에도 또 맞춰줘야 되겠죠. 일단 지금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이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한 번 더 줘서 두 번 적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꺾이는 부분들이 좀 더 부드럽게 꺾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요철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요철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스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했습니다. 디스플레이스가 커브 뒤에 들어가게 됐죠. 이기 때문에 텍스처 사용을 할 건데 New 눌러서요. 텍스처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가장 뒤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처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타입을 지금 이미지 올 무비로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타입의 블랙 앤 화이트에 대해서 화이트는 1이고 블랙은 0이에요.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디스플레이스 요철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만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단 이 기본적인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건데 타입만 일단은 하드로 바꾼 상태에서 다시 모디파이어 넘어가 볼게요. 하드로 바꾸고 모디파이어로 가서요. 디스플레이스의 스트렝스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0.05 미드 레벨은 0.5로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스트렝스를 마이너스로 해서 애들이 더 커지게 해서 요철에서 생길 수 있는 빈틈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오브젝트 모드인데
알록달록해 보이잖아요. 우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굳이 세그먼트를 굳이 안 봐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에 있는 옵티멀 디스플레이 다시 체크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요. 다시 아까 전에 했던 그 클라우드의 결정을 좀 만져볼게요. 사이즈도 키보드 보고요. 커다란 클라우드 타입이 이 전체에 대해서 요철을 관장하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 크게 울퉁불퉁하고요. 작아지면 아주 거칠게 울퉁불퉁해지죠. 그래서 그 정도를 원하는 정도로 주시고요. 탭스를 더 올리면 디테일이 올라가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 탭스를 낮추면 디테일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우선 조금 더 라인을 만져서 문이 돌에 너무 씹혀 있지 않게 수정해 줄 거고요. 이렇게 문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